안녕하세요. 한 끗 차이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경영 마인드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려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사 홍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너무나 반갑습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경영 마인드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느냐, 잘 나가는 사장님의 경영 공식, 우리 잘 나가는 사장님들 봤더니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들 같이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필요한 경영 마인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고객 만족 경영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하는 우리 경영 공동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할 거고요. 세 번째, 함께해야 오래 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장님의 경영 공식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경영자이십니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 뵈서 직접 대답을 듣지 못하지만 아마 나는 경영자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아유 작은 점포 하고 있는데 그 무슨 경영자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장님은 경영자가 맞으실까요? 볼까요? 경영이란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우리 사장님들 경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장사하는 거지, 이거 사업체 운영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시죠?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금 떠올려 주셨던 경영하면 떠올려 주셨던 장사하는 거, 사업체 운영하는 거 정답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업체 운영하는 걸 우리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찾아봤죠. 경영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찾아봤더니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 경영자이신가요? 네, 경영자이시죠. 우리 경영하시는 사람, 우리 경영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자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화면에 보이는 그 밑에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나가. 우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를 닦아야 되고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 사장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운영은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무언가를 해나가는 일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장님들 중에 내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변화고 무슨 계획이 필요해,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마음속에 이미, 머릿속에 이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이대로는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큰 사건이 우리 몇 년 동안에 터졌어요. 뭐죠? 코로나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 사장님들 변화 실감하셨을 겁니다. 체감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네. 사람들이 우리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고 활동하는 걸 제한하다 보니까 시장에도 사람들이,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제품을 살 수 없고요. 제품을 사지 않으니까 매출 떨어지고요. 힘들다라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변화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찾지 않습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왜 변화해야 되느냐? 왜 필요한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화했죠. 우리 고객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영 왜 하시나요? 라는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사장님들, 왜 우리 사업체, 우리 지금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이 질문 드리면 먹고 살려고 원래 하던 거니까 돈 벌어야지 이런 이야기들 하시겠죠. 그런 대답들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출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 돈 벌려고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던 일이니 지속하고 싶다. 그래서 경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경영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하려면 봤더니 누가 필요하죠? 고객이 필요하죠. 고객은 누구일까요? 손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손님 맞습니다. 우리 돌볼고 손님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객. 고객은 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 내 물건을 돈을 지불하고 사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고객이 필요합니다. 경영을 하려면, 나 잘 되려면 고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구글에 텅텅 비어 있는 골목 시장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이미지 화면입니다. 많이 본 풍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익숙한 시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 눈여겨봐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죠. 뭘까요? 물건도 있고요. 우리 가게도 있어요. 점포도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무엇이 없을까요? 고객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님, 고객이 없고 손님이 없어요. 우리 사장님, 그러면 장사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경영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고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폭삭망했습니다. 이런 간판 보셨죠? 네, 이런 모습들. 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고객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장면이지만 결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다? 나 잘 되려고 고객에게 잘하고 고객이 만족해서 자꾸 와야 우리 경영이 잘 이루어지더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고객이 찾아와야 되겠죠. 고객은 어떻게 해야 찾아올까요? 고객이 오려면 만족해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객 만족 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셔야 고객이 찾아오고요. 고객이 자꾸 와야 매출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들고요. 매출 상승돼야 누가 잘 되죠? 내가 잘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 마인드를 가지는 이유는 나 잘 되려고 하는 거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말씀 경영 마인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장님들 중에 경영 마인드 너무 거창하다. 나는 경영 아니고 아주 조그만 가게 점포 하나 그냥 하고 있어요. 나한테 무슨 경영 마인드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점포라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큰 기업들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을까요?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작은 점포에서 조금씩 늘어나서 규모가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커졌을 때 그때서야 경영 마인드를 필요하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주 작은 점포에서 시작할 때부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경영 마인드를 어떻게 갖추어야 되겠다. 또는 경영 마인드가 있으신 사장님들이 조금씩 늘려가면서 매출을 상승시키면서 그렇게 성장했다. 아주 작은 점포라도 경영 마인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은 경영자시잖아요. 우리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경영자시잖아요. 경영자는 경영 마인드를 당연히 가지고 있으셔야 하겠죠. 자, 경영 마인드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영 마인드가 뭔데 생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우리 경영 마인드란 같이 함께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사업 또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필요한 사고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 사업체 운영하시잖아요. 우리 사업체 운영하시면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죠? 매출 상승이라는 목표 가지고 계시겠죠. 이익 창출이라는 목표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 장사하시면서 우리 가게 운영하시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또는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출 증가하고 싶어. 이런 목표 안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장사 한번 해봐야지. 마이너스 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업체, 우리 점포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매출 상승하고 싶어.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증가했으면 좋겠어. 작년보다 오늘 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셔서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나고 유지할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점포 안에는 우리 조직, 사업체 안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이 들고 최대의 성과, 이익 창출, 우리 매출 증가라는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방식, 마인드, 그걸 경영 마인드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경영 마인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사업이나 기업 따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심적인 의욕이나 경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왔죠. 계획, 관리, 운영.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나의 마인드,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경영 마인드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구나. 내가 조직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구나. 나는 경영자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까요?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경영자시고요. 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이론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경영 마인드를 갖춘 경영자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나의 이익 필요하죠. 나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필요한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거기 플러스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우리가 경쟁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우리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매출 상승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영 마인드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겠죠. 단순히 아주 잠깐은 다른 사람들 경쟁에서 이겨내서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이익 창출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단순히 잠깐의 성과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오래 계속 일하셔야 되잖아요. 나 한 달하고 이거 접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오래 가려면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되고요. 함께 이 시장이 잘 돌아가야 공공의 이익이 증가해야 나의 이익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앞서서 작은 점포라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개인까지도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직원과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계시든 나 혼자 운영하고 계시든 경영 마인드는 필요하다. 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넣어 주시고 움직여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우리 사장님들 중에 혹시 난 이 사람 안다 있으실까요? 오, 네,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죠.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경영의 달인이라고도 불리고요. 전문 경영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전설의 경영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최고의 상품을 세계 최저의 가격으로 팔지 못하면 당신은 게임에서 도태될 것이다. 고객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고객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변화했어요.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경영을 계속하려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고의 상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 그래야 게임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최고의 상품 팔고 계시잖아요. 나 팔고 있는 거 진짜 상품 좋지, 질 좋지 라고 자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최저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 주셔야 우리 고객들이 선택하죠. 시장에 왔더니 제품이 너무 질이 좋더라. 그런데 가격까지 너무 저렴하더라. 그렇다면 우리 고객들이 안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고객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고객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고민하는 길이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제품 팔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격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고민해 주시면서 우리 고객에게 무엇을 더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고객. 제가 고객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고객이 있어야 우리도 있습니다. 고객이 선택해야 우리가 잘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고객이 중요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죠. 고객이 와야 내가 이익이 생기고 매출이 증가하고 계속 운영하지. 정답!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고객이 중요해진 이유, 고객이 와야 내가 잘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객의 선택의 폭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고객들이 이제 선택할 거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옛날에는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야 물건이 있고 물건을 사려면 시장에 오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물물 교환 그래서 크게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고객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마트 있죠.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마트 있죠. 물건 살 때 또는 백화점도 있고요. 아울렛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지 배달, 우리 손으로 핸드폰으로 띡띡띡띡띡 눌려서 결제까지 하면 집으로 배송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났어요. 고객 입장에서 너무 좋아졌죠. 여러 가지 거리들 중에서 선택해서 시장에 갈지, 마트에 갈지, 그리고 백화점에 갈지, 인터넷으로 주문할지 선택의 폭이 증가했고요. 제품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제품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요. 다양한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사려고 봤더니 여기에도 팔고 여기에도 팔고 여기에도 팔고 여기 안에 갔더니 그 안에도 여기 종류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객들이. 제품의 질도 따지고 가격도 따지고 편의성도 따지고 갔더니 친절한지도 따지고 또는 가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도 따지고 또는 교환 환불도 따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기준에 맞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이 선택의 폭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는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많고 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우리를 찾도록 우리 남구로 시장에 와서 내 제품을 사도록 선택받아야 하다 보니 예전에는 물물 교환의 개념이 강했다면 이제는 저렴해야 되고요. 제품의 질도 좋아야 되고요. 마트와 백화점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쾌적하기도 해야 되고요. 주차시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친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고객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비교해볼까요? 우리 고객들은 백화점, 시장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또는 우리 고객들은 대형마트, 시장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네, 어느 사람은 시장을 선택할 거고요. 어느 사람은 백화점을 선택할 거고요. 어느 사람은 대형마트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고객이 시장 말고 대형마트를 선택을 한다. 어떤 이유일까라는 고민하셔야 되겠죠. 우리 시장 말고 백화점을 선택을 한다. 그렇다면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는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고민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 더 생겼죠. 우리 백화점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시장에서는 대형마트에 경쟁에서 밀렸어 라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그 대형마트, 그 백화점들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밀리느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메프, 네이버 쇼핑, 쿠팡, 마켓컬리 이런 것처럼 우리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송까지 볼 수 있는 이 시스템 여기에 대형마트들도 백화점들도 경쟁에서 밀려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더라. 그럼 이 고민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고객들은 전자상거래를 선택할까요? 백화점을 선택할까요? 또는 전자상거래를 선택할까요? 대형마트를 선택할까요? 어느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걸 선택할 거고요. 어느 누군가는 백화점을, 또 어느 누군가는 대형마트를 선택하겠죠.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민들이 결국은 우리한테로 적용됐을 때 또 선택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지, 왜 과거 대비 줄어들었는지, 또는 이 고객들이 다른 채널들과 비교했을 때 백화점의 단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 우리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시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백화점 얘기하냐? 여기에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과거 대비 백화점 방문이 줄어든 이유. 가격이 비싸서 다른 유통 채널이
생겨서 그리고 경기 침체로 쇼핑할 이유가 없어서 또는 방문 시 계획이 없던 지출을 해서 백화점을 이제 조금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우리 이거 경쟁할 수 있죠. 우리 백화점보다 더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판매하면 우리가 선택에 조금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통 채널이 생겼어요. 그럼 다른 유통 채널들을 왜 선택했는지 고민해 주시면 우리한테도 답이 있겠죠. 그리고 백화점의 단점,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가격 거품이 심하다.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서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 대비 낭비 시간이 많더라. 가격 비교가 어렵다. 이 단점들 속에서 우리의 단점도 있겠죠. 일단 가격 대비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우리의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 질 좋은 제품을 보낸다. 판매한다. 우리의 장점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일부러 찾아가서 구매해야 된다라는 건 전자상거래 우리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 아니고서는 조금 같은 단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 비교가 어렵다. 실제로 인터넷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 비교가 쉬워서 그래요.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최저가, 어디는 얼마 바로 비교되죠. 그런데 시장이나 백화점은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 이 단점은 우리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백화점에 대형마트에 밀려서 경쟁이 밀렸다 하는 그 백화점과 대형마트들도 또 전자상거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쇼핑 채널에 밀려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당연히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백화점들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공간 혁신 경영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에서 주문해서도 이제 우리가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안 와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간을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쉬러 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체험하는 것들을 늘려야 되겠다. 인터넷에는 보고 구매할 수 있지만 발라본다든지 만져본다든지 체험해보는 거 할 수 없으니까 체험하는 전을 열겠다. 그리고 10대, 20대 직계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10대, 20대들은 재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볼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고 할 거리가 있는 곳에 모이겠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라고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우리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 볼거리, 재미거리, 할거리들, 그리고 직접 먹어보고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늘려야 한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시대가 변화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시장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변화해야 합니다. 경영 마인드, 어떤 경영 마인드요? 고객 만족 경영 마인드 갖추시고 조금씩 바꾸셔야 하더라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을 찾아봤어요. 계속 단어들을 왜 찾느냐. 거기에 숨은 뜻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서 단어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 알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입니다. 내 점포만 있는 곳이 시장일까요? 아니죠. 우리 점포가 모여서 시장이라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객들이 시장이라는 공간에 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잘 된다고 우리 시장이 잘 돌아가진 않겠죠. 함께 잘 돌아가야, 함께 잘 돼야 시장이 잘 되고요. 시장이라는 곳이 잘 돼야 고객들이 찾아오더라. 이 말씀 드립니다. 함께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골목 상권 살리기,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이게 왜 그렇냐? 나만 산다고 여기 우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같이 분위기가
업 돼야 활기차져야 상권이 살고요. 그래야 고객들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업 시키려고 같이 잘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상점 있는데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문 닫고 문 닫다 보니까 또 우리도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문 닫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 또 오른쪽에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왔으니까 여기 산 김에 이 물건도 살고 또 여기 온 김에 이 물건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매출 상승이라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골목이 다 죽었는데 나는 매출 너무 잘 나오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잘 돼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드 사용이나 교환 환불 등 결제 과정이 마트에 비해서 불편하다라는 점이 시장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장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시장의 단점으로 고객들이 뭘 꼽았냐. 물건이 깨끗하거나 포장되거나 정돈되지 않아 보여요 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상점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제품을 깨끗하게 특색이 있어 보이게 가꾸는 거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죠.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해서 우리 시장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고 좋은 이미지가 생겨서 고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었냐? 우리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깜깜이 소비라고 해서 시장의 가격이 우리 사장님의 이제 부르는 그대로 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속는 건 아닌가 이런 불편함이 들었고 교환이 불편하다라는 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나는 마트에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 우리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의논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변화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카드 내리기가 눈치 보인다라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변화했더라고요. 시장에 갔더니 카드 환영, 카드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도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소비는 고객들이 카드 사용을 더 원하는구나. 근데 현금만 됩니다 하면 선택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 내가 조금 개선해 보겠다라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셔야 되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장 전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함께하는 경영 공동체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주시 동문시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객선 표시했어요. 노란색으로. 도색 작업 완료했어요. 우리 남구로 시장에도 노란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란선 만들어 놓았죠. 왜 만들어 놓았죠? 여기 우리 기사 한번 보시면 우리 고객 스스로, 우리 상인들 스스로가 고객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선을 도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고객들이 마트를 찾는데 시장보다 마트를 찾는 이유 중에 이동하는데 돌아다니는데 물건 찾는데 불편해요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불편했냐라는 걸 봐야 되죠. 우리 물건들이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동 통로들이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불편하더라. 그러면 잘 정돈되어 있고 이동하기는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나는 가야지 라고 우리 고객들이 소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선시켜야겠죠. 그래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선 기준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되려면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 놓았냐 생각해 봐 주셔야 되죠. 고객을 만족시켜야 결국 우리가 잘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사장님들도 노란 선 지금 잘 지키고 계시겠죠? 네, 노란 선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지키는 이유는 날 잘 되려고 한다. 고객이 이동이 불편함이 없어야 다음에도 또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다른 시장들 제가 검색해봐도 일단 비 오면 비 맞는다라는 또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위에 천막을 친다든지 또 우리 설치,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노란 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통행에 조금 불편함 없도록 만드는 거 이거 고객이 불편하지 않아야 또 오기 때문에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변화하고 계시고 벌써 이미 하고 계신 것들 있으시죠? 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걸 공모했냐, 아이디어를 받았냐, 주차. 우리 시장 사실 전통시장 생각하면 주차가 어려워 이런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물건을 찾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잘 보이게 간판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도 했고요. 또는 어떤 시장은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조금 재밌었어요. 시장에 가면 지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느 매장이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길 따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시장을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전통시장 가면 반은 보고 올까?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길을 잘 몰라서 길 찾는 걸 잘 못해서 이 정도 돌다가 다 돌았나 보다 하고 집에 가는데 더 많이 있고 더 시장이 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다 보고 우리 쇼핑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시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시장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라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고객 만족 경영 마인드가 쌓여서 고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윈윈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입니다. 나 혼자 잘 돼서는 시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 잘 되고 너 잘 되고 너 잘 되고 같이 잘 돼야 시장이 살고요. 시장이 살아야 고객이 오고요. 고객이 와야 나 잘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잘 될 거야. 너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보다는 너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입장 바꿔서 생각했더니 이런 점이 조금 더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마음 가져주셔서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있어야 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인드로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 만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매출 상승하시기를, 그래서 너무 매출이 많이 상승해서 고객들이 많이 와서 바빠서 우리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우리 사장님의 매출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